네, 모닝스탁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방금 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 133조로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고요. 영업이익 여러분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57조 2천억 원 발표가 됐습니다. 57조입니다.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40조 초중반대였고 높이 보는 곳이 53조 메리츠 정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였나요? 목표 주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려주면서 실적 역대급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1분기 실적 57조 2천억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55% 늘어난 엄청난 실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반도체 관련돼서 컨센서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깨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 57조. 와, 분기 영업이익 대단합니다. 오늘 프리장부터 과연 삼성전자가 끌어줄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여쭤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박재호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좀 리뷰를 하면서 가볼까요? 와, 57조. 이거 말이 되는 숫자일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20조는 되지 않을까, 20조는 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뭐 3월 넘어오면서 그래도 한 30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약간은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 놀랍다라고밖에 할 수 없겠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또는 이제 HBM3 또는 3E죠. 이제 폰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나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정도의 수치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 아주 큰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이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동발제 관련돼서 어떤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늘 말씀드리다시피, 삼성전자가 되었건, 뭐, SK 하이닉스가 되었건, 바뀐 건 주가밖에 없지 실질적인 어떤 산업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대로 좀 반증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주식 투자라든지 또는 이 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연간 실적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투자은행에서 밝혔다시피 전 세계 최고 1위의 영업이익률을 갖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정말 허언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 이어서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있고,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미 선물에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만큼은 그래도 좀 리스키한 부분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강한 강경 발언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휘청이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줄 텐데, 이미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란 측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돈 냄새를 맡았는지 일단 호르무즈 해역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어떤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업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사실은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굽히고 다시 한번 또 제안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즉 이란 측이 원하는 대로 휴전이 아닌 종전까지의 어떤 가능성 또한 열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저녁이죠.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저녁 8시, 그쯤까지 최종적으로 이란 측에서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단이 좀 내려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신석기 시대로 되돌려 주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약 한 달여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식되는가,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될 터인데,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일도 그러하고, 아마 오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통의 시장이었으면 정말 시장, 소위 말해서 불장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좀 눈치 보는 흐름도 상당 부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혹시라도 혹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밖의 어떤 행동,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였던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사실상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딱히 매수도 매도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좀 한산하고 정말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루즈한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그래도 내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오전에 반짝하면서 오후까지는 조금 루즈한 어떤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겠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정말 놀랄만한 영업이익 실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미국발 관세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담이지만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또 가열차게 또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겠지만 일단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도 하랴 또 상호 관세에 대해서 또는 어찌 본다라면은 전 세계 글로벌 모든 국가에게 관세를 추가적으로 이제 부과하는 부분들까지 신경 쓰고 있느라 정말 바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당 부분 우리 시장에 적절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뭐 인상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인하보다는 동결 그리고 뭐 인상까지는 좀 저 역시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뭐 하게 된다 할지라도 0.25%포인트 정도의 어떤 인상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지금의 어떤 전쟁 상황 그리고 지난 2월에 PPI 물가였네요. 예, PPI 생산자 물가지수였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2배치 이상 좀 발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4월에 발표되는 3월 PPI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지난달이 0.7%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1%대를 지금 상황만 본다라면 1%를 넘어가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지금껏 발표되었었던 PPI 지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PC라든지 CPI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경기 불황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 수급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자금이긴 하지만 지난주 또 그 전주 하루 평균 최소 1조 원, 많게는 5조 원 정도 이렇게 내다 팔 게 맞나 이렇게까지 쏟아부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매도 공세를 보여줬었는데 그에 비해 이제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매도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란과 미국의 이제 마침표를 찍는 날이 이제 내일 저녁 8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물론 그 전부터 이란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계속적으로 넌지시 질문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와 관련된 정기도 좀 읽기도 했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뭐 그 어떠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에 수락하는 경우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노이즈를 좀 발생시킬 것이고 적잖이 시장에 또 이제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악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지금 현재 외인들 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차익 실현 그리고 변동성에 따른 자금 이탈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내일까지는 좀 감안하면서 대응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최후 통첩 시간은 우리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이때까지도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엄청난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내일까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쟁 관련된 이슈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두 가지 특징주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삼성전자랑 삼성 E&A인데 삼성전자 코멘트를 주셔서 더 들어볼까요? 아니면 삼성 E&A로 가볼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칭찬 아닌 칭찬을 좀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 이제 주가적인 측면인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뭐 20만 원대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수율이 안 좋았던 시절, 즉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던 시절이 분명 존재했었고, 그 수율적인 측면은 일단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약세 흐름의 원인이었었던 대표적인 수율 문제가 일단은 엔비디아의 대량의 GPU를 통해서 수율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래도 해결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HBM4 그리고 4E 그리고 더 나아가서 5까지 앞서도 제가 이제 디설트 경제 TV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선점하는 기업이 일단은 이 시장을 거의 과독점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아마도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열일하고 있고 열심히 또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부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고려했을 때 HBM4E를 만약에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출시, 양산, 그리고 퀄테스트 통과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과독점 구간에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의 시장 지배력을 빼앗길 가능성 또한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팹 부분이겠죠. 물론 SK 하이닉스도 이제 팹을 대량으로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지금도 팹의 어떤 규모는 삼성전자가 더 크겠지만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신규 팹을 확장할 수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평택 고덕단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D램 또는 낸드 플래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량 생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HBM까지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팔수록 많이 남는 현재 조금은 괴기한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마진율이 최소 50에서 많게는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만 않는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또는 목표가를 제가 감히 뭐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추세적 상승세까지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성 E&A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삼성 E&A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익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전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무엇 하나 딱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소위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특히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업을 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일단 중동 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늘 그러하듯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그랬지만 재건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테마주로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과거의 테마주는 무조건 시가총액이 작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작고 무조건 상한가를 갔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2025년도, 2026년도를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그 테마주의 대장주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죠. 무조건 뭐 시가총액이 무조건 커야 된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인정해줄 만큼의 조 단위 이상의 시가총액 그리고 유통 물량 주식 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고점을 돌파했거나 매물대가 적은 종목군들이 보통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데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중동 그리고 재건 만약에 내일 만약입니다만
이란 측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의 어떤 제안을 다 받아들이면서 한번 물러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또 치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재건이라든지 또 에너지 관련돼서 추가적인 어떤 설비, 그리고 수주 또는 테마주로서의 어떤 강한 시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에서 플랜트 수주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E&A 특징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프리장 공략주 이어서 보시죠. 계속해서 주시는 종목들 수익률도 매일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재호 대표가 주시는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여전히 수익률 잘 가져가고 있네요. 69%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1%, 삼성전기도 요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20%의 수익률, 두산 에너빌리티 밀리지 않으면서 13%, 대한전선도 11%의 수익률로 지금 시장 대비 확실하게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종목이 LNF입니다.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LNF 같은 경우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그래도 가끔 잊을만 하면은 갑자기 상승을 하고 또 잊을만 하면 갑자기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한 7조 원이 조금 되질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는 약간 개별주의 어떤 형태를 띨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게 LNF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있어서는 에코프로비엔과 경쟁 또는 어깨를 견줄 만큼의 상황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날부터 이제 테슬라의 지나치게 의존도가 좀 높았던 점이 또는 에코프로비엠이 다각도로 일단은 어떤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다소 시장에서 소외되고, 또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던 시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리튬 인산철 양극재에 대한 대량 생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급, 특히 삼성 SDI로 공급이 좀 이루어진다는 부분, 또 향후에 고체 전해질에 대한, 즉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사업 진행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신다 할지라도 지금 현 구간 내에서는 일단 정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기간의 어떤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개별적인 어떤 기업의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당분간 끌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NF와 어찌 본다면 이제 짝꿍이 되어버린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삼성 SDI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강경 발언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윗꼬리를 쭉 빼고 단다든지, 또는 다시 한번 재차 신고가를 돌파할까 싶으면은 또 한 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윗꼬리를 쭉 뺀다든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아쉬운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 3월 3일이죠. 3월 3일 이란을 공격하고, 그리고 3.1절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연휴 딱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재차 정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구간에 있고, 다른 건 다 제껴두도록 하자고요. 일단 이 종목이 앞으로 뭐 ESS건 SBB건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오로지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그리고 공급 계약, 그리고 양산 규모, 이런 부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의 주가에는 분명히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지속 관심 있게 보시거나 끌고 나가시는 것이 옳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NXT 거래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7%대 강세로 20만 원 넘기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대 강세 보이면서 시작했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박재호 대표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들어볼까요? 오늘장 공략주를 공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일단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딱 참여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준동 분쟁 이후, 자, 가자, 레반트 지역의 재건 사업, 이제 수혜가 가시화되고 있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안보 플랜트 수주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라든지 사우디 등의 산유국 내 핵심 생산 시설 역시 동사가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 또는 진행을 해왔었고요. 두 번째 힌트 좀 드린다라면 불가리아 등 유럽 대형 원전 수주를 통한 원자력 밸류체인까지 확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또 소형 모듈 원전이자 SMR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전력 수요 폭증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전용 이제 건설 솔루션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외의 글로벌 시장 놓고 봤을 때도 AI 데이터 센터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개에서 3개 정도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무료 정보방에 올려드릴 텐데요. 자, 오른쪽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딱 갖다 대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 무료 정보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네요. 함께 해보시죠. 모닝스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박재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